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마다 붙는 그 부가세 아니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내는 유류세 있잖아요. 이런 세금들이 사실은 우리의 선택지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베리안 교과서와 함께 정부 정책이 여러분의 지갑에 또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입니다. 먼저 세금부터 시작해서 그 반대인 보조금, 그리고 좀 특이한 정액세나 수량 할당까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실제 정책이죠. 미국의 푸드 스탬프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딱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시죠. 정부 정책은 내 지갑과 내 선택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모든 그래프, 모든 개념들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정책 도구, 바로 조세, 세금이죠. 이 세금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세금은 종량세, 영어로는 quantity tax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양에 따라 붙는 세금이에요. 재화 한 단위를 살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유류세가 딱 좋은 예입니다. 1리터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물건 가격이 P1이었는데 정부가 여기에 하나 살 때마다 T만큼의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이제 P1 더하기 T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장, 베리안 교재에 나오는 이 문장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The budget line must get steeper. 예산선이 반드시 더 가팔라진다는 뜻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번 재화 가격이 세금 때문에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화 하나를 더 사려면 예전보다 다른 재화를 훨씬 더 많이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은 종가세입니다. 이건 가치에 붙는 세금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ad valorem tax라고도 해요. 이건 양이 아니라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이 붙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가가치세,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세율이 여기 보이는 이 그리스 문자 타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비자가 느끼는 새로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가격 P1에다가 1 더하기 타우를 곱한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10%다, 즉 타우가 0.1이다. 그러면 원래 가격에 1.1을 곱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세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정반대 효과를 내는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격을 낮춰줘서 소비를 더 하도록 만드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즉 서브시디는요, 정부가 특정 상품을 살 때 우리한테 돈을 보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전기차 사면 주는 보조금이나 특정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들이 아주 좋은 예시죠. 만약 정부가 물건 한 단위당 S만큼의 보조금을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래 가격 P1에서 보조금 S를 뺀 만큼으로 가격이 더 싸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베리안 교재의 이 문장에 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Make the budget line flatter. 예산선을 더 완만하게 만든다. 보조금은 세금하고 정확히 반대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예산선이 완만해진다는 건 이제 보조금 받는 재화를 하나 더 사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다른 재화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 가능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정부 정책이 예산선의 기울기만 바꾸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정책들은 아예 예산선 전체를 통째로 움직이거나 심지어는 특정 부분을 그냥 싹둑 잘라내버리기도 하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방금 봤던 종량세나 종가세처럼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줘서 예산선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정액세, 즉 럼썸 텍스는 좀 달라요. 이건 그냥 소득에서 정해진 금액을 떼어가는 거거든요. 상대 가격은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선 전체가 안쪽으로 나란히 평행 이동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수량 할당은 개념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ration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예를 들어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 한 사람당 설탕은 이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특정 상품의 소비에
아예 상한선을 걸어버리는 제도죠.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가로축이 1번째와의 소비량인데요. 특정 지점 X바 1에서 그래프가 뚝 끊기는 게 보이시죠? 수량 할당이 시행되면 원래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예산선에서 이 할당량을 넘어가는 부분이 말 그대로 잘려나가 버립니다. 즉, 이 지점을 넘어서는 소비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때로는 정책들이 서로 결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누진제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일정 사용량까지는 요금이 싼데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요금이 확 비싸지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산선이 가다가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꺾이면서 킹크드,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세상에 아주 중요한 정책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현재는 스냅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냅 혜택을 받는 가구의 예산선을 그려본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꺾인 모양을 하고 있죠. 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분해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독특한 예산선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보조금 구간입니다. 이 수평선 부분 보이시죠? 이건 정부가 준 보조금, 즉 푸드 스탬프만으로 음식을 사는 구간이에요. 내 돈을 쓰는 게 아니니까 다른 물건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어서 수평인 거죠. 두 번째는 꺾인 점, 바로 킹크입니다. 보조금을 다 쓰고 이제 내 돈을 써야 하는 그 전환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득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우하향 예산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과 다른 재화 사이에 정상적인 상충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조세, 즉 세금은 예산선을 더 가파르게 만들고요. 보조금은 반대로 더 완만하게 만듭니다. 정액세는 선 전체를 평행이동시키고 수량 할당은 일부를 잘라내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결합되면 예산선에 꺾인 점, 킹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 정책이 우리의 선택의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산선을 어떻게 바꾸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바뀐 운동장 위에서 과연 소비자는 어떤 점을 선택하게 될까? 즉,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